반갑습니다. 투자이츠의 장원고래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서 원전 이슈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체크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원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바로 이 회계 처리 이슈죠. 분식 회계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고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진행형이긴 한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손실을 반영한 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건들기가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을 폐지를 하고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빨리 복원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 생태계를 주도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를 건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9월 달부터 계속 거침없이 하락을 하다가 약간 최근에는 완만하게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락하던 힘이 약간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 이렇게 장대 양봉이 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꼬리 달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대응을 잘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대응만 잘하시면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서윙 추천주를 늘 그랬듯이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분석하고 맥점까지 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의미한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매집주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계속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단 이틀만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력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탐방 보고서도 챙겨드리겠습니다. 기업 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주 가죠, 그죠? 매주 가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천도 해드리고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투자 방향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독자들에게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좀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모든 정보들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장원고래와 이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체험방이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공부도 하고 추천주도 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대응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계속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잘 활용만 하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손실을 좀 복구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뭐 부담 갖지 말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익을 줬죠.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이거는 처음 추천해드릴 때가 이때였어요. 11선 이탈하면 이제 정리하자고 그랬고,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탈했으니까 손절을 했을 것이고, 올라오면 좋은 맥점이 된다고 그랬죠. 영상에서도 이제 또 다시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수익을 줬습니다. 꼬리 달리고 내려왔고,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공략하지는 않았는데, 영상으로 이날 다시 저녁에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줬습니다. 꼬리 달리고 내려왔긴 했지만, 그리고 또 어제 다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갭 띄고 올라갔죠.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또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에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도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고 보는 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계좌 복구해 가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S&T 다이내믹스는 지금 바로 이제 추매하기는 힘들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돌파하는 형국이 나오거나, 그럼 그때 우리가 다시 대응을 좀 해서 수익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깊게까지만 눌러주지 않으면 반드시 수익을 줘요. 깊게 눌러줬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맥점이 나오는 데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릴게요. 문자 주셨던 분들만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원고래방에서는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수익을 챙겼으니까. 이 종목은 포CS입니다. 포CS인데 우리가 이때 추천을 좀 해드렸었죠. 양보일 때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뒤날 바로 갭 띄고 올라가 버렸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기 좀 어려웠을 테고, 또 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오늘 충분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13%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오전에 보면 분봉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드린 거거든요. 오전에 여기서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렸죠. 그죠? 근데 계속 관심 가지자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살펴보자 이랬는데 쭉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을 보면서 이제 맥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 세력선들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돌파하지 못한 형국이 나오면 눌러줘서 그때 다시 우리가 맥점을 찾아야 되고, 돌파하는 형국이 나오면 그냥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KINX인데 우리가 처음 추천해드릴 때 이때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1차적으로 충분한 수익을 챙겼고, 어제 또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만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보다 좀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한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한 6% 정도 되죠. 그래서 짧게 수익을 좀 챙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더 큰 상승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계속 살펴보면서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PSK 홀딩스인데 우리 이때 추천을 해드리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 10%대 이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돌파하는 형국이 안 나오면 짧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이라든지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어떤 흐름이 나올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TBH 글로벌인데요. 우리가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 이후로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봉이 나오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한 1.7%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세력선 이제 돌파하게 되면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수익 구간일 텐데 계속 살펴보면서 더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은 얼마나 더 챙기는 게 좋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물론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흐름 속에서 다시 공략해도 되고 그냥 계속 끌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챙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그렇게 조금씩 계좌 복구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고 정리해야 될 상황이면 문자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꾸준하게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한 달에 몇 종목이라도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선착순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 장원고래방에서 훨씬 더 많은 추천주가 있다고 했죠.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바로 초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날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시면 지금 세로 화면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세로 화면으로 저희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면은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상세 설명란이 펼쳐져요. 여기다가 저희 장원고래 무료 체험방 신청하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원고래방에서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성함하고 그리고 연락처 남기셔서 참여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초대 문자가 가게 될 겁니다. 초대 문자는 2번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 대표번호거든요. 저희 VIP 회원들에게도 2번으로 종목 추천이 가게 돼요. 1668-523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원고래 무료 체험방 시즌 5, 지금 시즌 4는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시즌 5도 조만간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에 이제 초대 링크가 가게 됩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밤중에 신청을 하시면은 문자는 가긴 가잖아요. 근데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서로가 이제 인사도 없고 너무 조용하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새벽부터 다양한 정보를 드리게 될 겁니다. 뭐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도 저희가 최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뒷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바로 저희 장원고래방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종목 추천도 받으시고 다양한 정보도 얻으시고 세력 매집주도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하시면 뭐 계좌 복구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발만 잘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화천기계입니다.
하천기계인데 이 종목도 예전에 한번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죠. 올라오면 좋은 맥점이 된다고 그랬고 짧게 좀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고리 달리고 내려왔죠. 요즘 시장에서는 일단 짧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시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죠. 한 번은 다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111선, 224선, 448선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략한다면 당연히 111선 뿐만 아니라 21선 위에 올라올 때 그때부터 관심 가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전하게 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봉일 때는 우리가 매매하면 안 돼요. 매매하지 않고 여기서도 양봉 흐름이 전환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공략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21선 위로 올라오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만약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21선이 감아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요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맥점이 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화천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화천. 그럼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문자로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 구독자에게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이제 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종목도 반드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물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21선 이탈했다가 계속 이제 21선 타고 올라왔던 거잖아요.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올렸거든요. 다시 21선을 돌파하고 61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좀 안전하게 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21선 이탈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탈했다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다시 공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원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매수하면 안 되겠고, 더군다나 이렇게 또 거듭날 다음에 이렇게 원봉으로 떨어지면 더더욱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상승 방향성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양봉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제 종가 있죠. 이 파란선, 이 종가 위로 올라왔을 때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또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좀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만 추천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장원고래 채널에서도 계속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 개인 채널인데 유튜브에서 장원고래라 검색하시면 구독자가 780명 정도 되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도 같이 좀 구독을 해 주십시오. 그 채널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이 좀 빨리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문자 보내주시고 그래도 마감이 됐다고 하면은 저희 장원 고래방 있잖아요.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문자 보내드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라고 있잖아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지금 바로 거듭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천주는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래가 밝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현 정부의 원전 사업 육성과 맞물려 내년에도 폴란드, 체코 등 중장기 원전 수주가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핵심 설비로 꼽히는 원자로 그리고 발전 터빈 등 원전의 주 기기를 국내에서는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핵심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K 원전과 관련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죠.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9월 달에는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수주, 그리고 10월 달에는 폴란드 퐁토누포 원전 협력 의향서 체결, 그리고 얼마 전에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와 캐나다, 이탈리아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2조 5천억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 개선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한 30%를 맡아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게 돼요.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러지만 거의 사실상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종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우리가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주도의 동유럽 원전 프로젝트, 그리고 소형 묘들 원자로와 선진 원자로 시장에서의 직감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내년에 수의 계약 형태로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폴란드 뽕토누프 원전입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코와 이제 폴란드에서만 최소 3조 원 이상 수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국내 원전 신규 건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산업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고 또 국내 원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그리고 해외 쪽으로 글로벌 쪽으로 앞으로 원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또 SMR이고 SMR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지금 지분 투자를 했죠. 그래서 기자재 공급권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SMR 시장에서 기자재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1등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래서 SMR 호재가 있을 때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밝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걸리는 게 분식회계죠. 현재 감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이. 그런데 이게 2016년에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그죠?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결론은 핵심은 이제 고의성 여부인데, 예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감위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KTNG 같은 경우는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다 이제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정선위에서는 중과실로 감경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고의성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신외관법 도입 후에 이제 제재 수위가 좀 높아졌어요. 이전까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가진금이 건별로 20억 원이 좀 한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도가 없어졌어요. 제재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죠? 또 행정적으로 회사 임원이나 해임, 면직 공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직무 정지가 가능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는 금융위원회는 이제 검찰을 고발을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걸 건드리기 힘들 거예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원전 생태계를 주도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 정부에서는 핵심 정책이 뭡니까?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킬까? 이 여기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건드리기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아마 이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악재로 크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차트에서 먼저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내려간 거는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올라갈 때만 또 거래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한수원이 성수한 날이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성수한 그런 날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물량이 또 들어오고 이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빠진 흔적이 없죠. 이때쯤이었죠. 이때쯤에 이제 분식회계 이슈가 이제 터졌었거든요. 사실은 그 전부터 1차, 2차 회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하필 이날 이제 터진 거예요. 연휴 마지막 날에 월요일이었었거든요. 월요일이 연휴였거든요. 그때 연휴 마지막 저녁부터 뉴스가 나와서 장 시작하기 직전에 그때까지 계속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4%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 자체가 역대급이랄 정도로 또 큰 하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슈만으로, 분식회계 이슈만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은 또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바로 소송 문제죠.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과 관련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미국 정부의 허락 없이는 팔 수 없다. APR 1400에 대해서 이제 태클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웨스팅하우스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걸 만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왜 이제 태클을 걸었냐 하면 로얄티를 받기 위함이죠. 우리 기술을 썼으니까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죠. 이 통제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너가 시비 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태클을 건 겁니다. 이제 각하 결정을 내렸죠. 본안 심사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다 그 공을 법은 이제 다시 돌린 거죠, 그죠? 너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미국 정부에서도 이 갈등을 계속 지속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시장을 계속 점령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랑 우리나라 정부,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나 한수원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중재 절차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소송도 지금 얼마 전에 다시 항소를 한 거잖아요. 그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항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마땅할 것 같아요. 이 중재위원회에서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려면 한 2, 3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서로에게 안 좋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협의를 통해서 뭐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하게 크게 파급력이 있다. 그렇게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 상승하면 이제 크게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고, 이 맥점에서 공략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저점에서 때는 이제 돌파할 때 잡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서 공략하면 너무나 고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고생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종 선택은 차트를 보고 이제 우리가 매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기준을 좀 확실히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치 투자를 하시든 장기 투자를 하시든 다 마찬가지예요. 최종 선택은 차트를 한다. 뭐 그런 기준을 좀 확실히 가지고 평소에도 이제 차트 공부를 좀 면밀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쌓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체 차트입니다. 전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전체 차트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이 크면은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 힘이 작으면 작은 수익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파동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전체적인 추세가 한번 전환이 된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 세력이 나갔으면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은 굉장히 좋잖아요. 원전 이슈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또 SMR이고, 풍력, 수소, 폐배터리, 또 수소 터빈, 가스 터빈 이런 이슈까지 다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바닥권까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면서 또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만간에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결국은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 상승 직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 물량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만큼 또 기업이 좋기도 하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돈은 그냥 헛되이 쓰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기업에 엄청난 이렇게 돈을 썼다는 것 자체는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벌 수 없는지 있는지 그런 걸 계산을 다 두드려 봤을 때 내가 충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량만 봐도, 이 파동만 보더라도 여기에 어떤 정보가 있고 또 기업의 가치가 녹아져 있고 뭐 그런 게 다 평가가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또 먼저 알고 또 분석 능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공략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기업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파동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렇게 공략을 해가죠. 우리는 이런 데서 공략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죠. 이게 몇 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점에서 때로는 이제 돌파할 때 잡아가야 되고,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잡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길게 먹기 위해서
또 큰 수익을 목표로 이제 살펴보는 종목이죠. 그래서 물량이 들어왔죠. 또 물량이 들어오고 중간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장기 이평선 다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절대 개미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개미들이 순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매수를 하면서 이 추세를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흘러내려야 맞습니다. 세력이 개입되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공매도 세력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 말부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매도를 했는데 뭐 단기 물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저점 구간에 있는 거죠.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약간 완만하게 꺾여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5일선도 올라와야 되잖아요. 5일선도 안 올라온 자리에서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는 거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여전히 하락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관망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21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까지 장기 평선까지 1차적으로 목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더 큰 수익을 목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짧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목은 결국 이제 큰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맥점을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차트를 추세선을 꺼보면은 이게 하나의 파동이고 이 파동이 바뀌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일단 이 자리는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상승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448일선이거든요. 매 영상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관망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추세도 이탈했잖아요. 이 파동을 이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 방향성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영상 분석에서 말씀드릴 때 저희들이라면 아마 손절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고생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제 손절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맥점이 여 위이니까 여 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공략하겠다. 저희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감하게 아무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종목을 또 손절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서 손절하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손에 갈 수가 있거든요. 손절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맥점들을 잘 알니까 여기서 손절하고 위에서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훈고래방에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노하우들 또 맥점 짚어가는 것들은 정확하고 그리고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관망을 해야 될 때죠. 그죠? 관망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데 공략하면 뭐 정말 머리 아프죠. 이렇게 이제 내려왔을 때 거의 마이너스 80% 넘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버틸 수 있습니까, 이걸? 8억 투자, 10억 투자하면 2억이 되는 구간인데, 그건 1년 사이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맥점들을 정확하게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항상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뭐 가치 투자 이야기하고 뭐 장기 투자 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장기 투자하니까 나는 어디에서도 사면 돼. 계속 사모으면 돼.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긴 놈입니다. 사실 내가 이런 거친 표현을 하지만은. 왜냐면 이런 파동 속에서 만약에 공략하면 정말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우리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다 물려봤잖아요. 약간 제가 흥분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공략을 해가야 돼요. 장기 투자든 가치 투자든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은 차트를 보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안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버틸 수 있는 개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망을 해야 될 때다. 좀 살펴봐야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저점을 이탈하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걸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위험 신호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할 수도 있고, 바로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 아니니까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업이 너무나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명 안에서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 어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문자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자원 고래방 있죠. 거기에 오시면 돼요. 주주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그때그때 대응 전략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고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이것도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목 밑에 더 보기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그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이니까 좀 빠르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좀 극대화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세력 매집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었죠. 그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든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다가 장기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바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능성 모두 다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세력 매집주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계속 이제 끊기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간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고 아니면 눌러줄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장기 이평선 111선과 224일선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리 잡고 나서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수하면 안 되거든요. 매수하면 안 되고 왜냐면 원봉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궁극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려면 지금 흐름으로는 61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이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112선 위에서 자리 잡을 때 또 우리가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위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수익을 좀 줄 것 같아요.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을 좀 보면은 지금 계속 기관하고 금융투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매도달부터 매수를 했죠. 5월달부터죠. 5월달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달부터 지금까지 단 이틀만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는 계속 매수만 하고 있어요. 뭐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할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게 448선이거든요. 빨간 게. 이것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릿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확실하고 또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고래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선착순 30명이 안에서 이 종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확실하게 또 매수 맥점이 나왔을 때 그때 정확하게 또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자원 고래방에서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래방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통해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은 아까 알려드렸죠. 제목 밑에 더보기 클릭하면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 탐방을 전문으로 가잖아요. 거의 매주 가거든요. 매주 가서 또 관계자들 만나고 이야기도 듣고 또 저희가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체크해가지고 또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지금 무료로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장원고래방에서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보고서만 좀 꾸준하게 살펴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건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신성통상이고 이건 M2I죠. 이 기업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갔다 왔던 기업이 유비벨룩스 팅커웨어 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팅커웨어는 얼마 전에 또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AP위성입니다. AP위성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갔다 오자마자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자료 정리하고 또 더 상세하게 체크할 것들은 좀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대응 전략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꾸준하게 받아보시면서 수익도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 얘기만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서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도록 또 요즘 같은 시장에서 계좌를 좀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들에게 또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